몇 가지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여행 금지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나 또 우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나 몇 퍼센트 정도 줄었는지 대략 추계는 갖고 계시죠?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거의 한 80, 90% 줄어서 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16.6조 원 피해액이 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80% 들어오는 인바운드 여행객 수나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가 이제 줄었다라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 80%, 82%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사업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관광 레저 소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 감소된지 아세요? 그것도 봐도 뭐한 전년 동기 대비 한 정확하게는 한 30-40% 감소된 거.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감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된 관광 시장을 빨리 복구하는 게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3, 4년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이 전염병 위협이 5, 6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아시다시피 사스 있었고 2009년도에 신종 플루 또 2015년에 메르스 또 작년에 코로나 19 계속 이런 전염병 위협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운운합니다만 어제 그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항상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산업 전체를 볼 때 이런 주기적인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을 생존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할 건가.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에 이게 반복되는 경우를 대비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바운드 되는 방한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피해가 아주 심각할 텐데요. 당연히 지금 방역이라든가 정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매뉴얼들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는 국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관광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문체부는 국내 관광지 100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도 저희는 이제 관광 지수까지 해서 보통 이제 관광하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PCR 테스트를 하시면 이제 네. 관광이나 여행이나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PCR 저는 이제 후보자 되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세미나를 해왔었는데요. 현재 이제 신속 진단할 수 있는 30분에서 50분 이내에 민감도 특이도가 198%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는 거죠. 초기부터 할 수 있는 검진 시스템이 곧 이제 일반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트래블 버블 같이 해외에 주고받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관광이 이제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라든가 체육 공연장이라든가 경기장 이 부분도 같이 개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장 중요한 이제 관광이든 뭐 문화예술이든 기준이 안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여행지, 또 안전한 여행 프로그램, 안전한 숙박업소.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은 안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또 안전에 대한 인증 절차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7월에 이제 동경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올림픽이 지금 뭐 정상 개최가 될지 또 연기가 될지 또 취소가 될지 또 무관중 개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올림픽 개최 최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그죠? IOC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OC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하계 올림픽 때 남북한 공동 출전하자라는 입장인데 전임 장관님이나 아니면은 여타 정부 측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하계 올림픽 참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적은 혹시 있나요? 아직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저도 남북화의 돌파구로 열는 어떤 계기로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 그건 없다는 거고 특히 제가 보기에 지금 헝가리나 세르비아는 일단 올림픽 선수단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고 또 호주나 덴마크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안 썼습니까? 정부 입장도 올림픽 선수단을 우선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접종. 질병 당국하고 예. 6월 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이렇게 분리하자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권고안으로. 대한체육회가 대단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예. 혹시 저는 대한올림픽위원회로 빼내는 게 결국에는 어떤 올림픽위원회, 대한올림픽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어떤 남북 화해라든지 국제관계 그런 쪽으로 쓰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체육계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권고안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관이 되면 들어가서 체육계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광업계든 문화예술계든 뭐 한 자리 뛰어난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인 부흥. 네, 윤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